이순신 장군은 젊은 시절 군교육기관인 훈련원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5급 사무관격인 병조정랑의 청탁을 씹은 아름다운 미담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순신 장군의 보직은 다름 아닌 봉사였습니다. 훈련원 이봉사. 왠지 이순신 장군이 시각장애인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봉사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봉사란 직책은 조선의 여러 부서에 있던 총 8품, 지금의 7, 8급 주무관에 해당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심청이 아버지 신봉사도 일종의 공무원이었을까요? 당연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살기 힘들었습니다. 앞을 못 보니 과거를 보거나 농사꾼으로 사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죽으란 법은 없었으니 우선 이들을 위한 전문직인 점술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역술과 기상관측 관련 관청이 있기도 했고 정치하는 양반들이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꼭 한번 역술가를 찾는 건 안 비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술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꾸준했고 부와 권세를 누리며 활기치는 역술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각장애인들이 역술을 전공했을까요? 이것도 지극히 조선다운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앞을 못 보니 더러운 꼴 안 봐 마음이 깨끗하고 그렇게 높은 신통력을 가진 데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거기다 살짝 더티한 얘기를 하자면 체신 따지는 남편 때문에 양반부 여자들도 역술가를 만나는데 아무래도 앞이 안 보이면 외간 남자와 특별히 썸씽이 터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역술가를 맡기 수월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고 그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더 얘기하면 위험할 듯하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자순이란 이는 오이문이란 양반에게 54세 때 큰 횡액이 오지만 잘 넘기면 장수한다 했는데 바로 54세 때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남은 오이문은 75세까지 살게 됩니다. 또 다른 앞 못 보는 점쟁이는 이첨에게 개년 3월이 흉하다고 경고했다가 작살이 났는데 예언했던 그 해에 인조반정이 터지며 이첨은 작살이 납니다. 이렇듯 역술가의 신통력은 대단했고 심지어 조선왕조실록에 실릴 정도로 상당한 권세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의외로 점술가들의 말을 가끔 참고했는데 그중 지화란 이가 있었습니다. 앞은 못 보지만 점술로 명성이 자자해 태종의 총애를 받고 옹주의 혼리에도 관여하는 등 꽤나 저 권세를 부렸고 동시대의 맹인승려 유담은 명예재무부 장관이 검교 호조전서로 임명될 뻔했습니다. 이런 케이스까지는 아니라도 나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리가 있었으니 바로 전옥서와 사여관 등 특수한 관청의 봉사직이었습니다. 전옥서는 일종의 형무소로 양반 관료가 기피하는 자리고 사여관 역시 그닥 선호되는 관청은 아니었습니다. 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급직인 봉사에 기용하는 게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럼 신봉사는 대체 왜 저렇게 힘들게 사냐 할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 민간에선 봉사를 그저 관직이 아닌 시각장애인의 대명사로만 인식해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또한 역술도 기술직이라 전문적으로 배울 기회가 적었고 봉사직도 항상 남아돌진 않았으니 모든 이들이 다 맞진 못했을 겁니다. 앞 못 보는 점술가가 둘이나 위세를 떨치던 태종 때도 개성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생활고를 호소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찌 살았을까? 국가 차원에선 나름 구제를 위해 애를 씁니다. 흉년이 들 때 무료급식을 하고 동서 활인원에 시각장애인들이 머물게 배려를 해주고 태종처럼 왕의 행차 때 생활고를 호소하면 쌀을 하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범죄에 걸려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주고 장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복지가 비정기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한계입니다만 합리적인 복지와 법적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채 후광 한 사람의 선행에 달린 점 또한 지금처럼 개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후광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신봉사가 부인 장례를 힘겹게 치르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심청을 키운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조선은 이상만 높고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삼국에 비해 비교적 왕들은 검소하며 꽤나 선행을 베풀고 일종의 장애인 복지 제도까지 있었음에도 늘 한계를 보인 이유입니다. 결국 민생은 고달프고 엉뚱한 작자들이 배를 채우는 웃기는 사회가 됩니다. 이는 지금도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오늘날 법과 복지와 인권을 보장받는 대한민국에 사는데 새삼 감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